지금 대기업들 수백 조의 국내 투자를 지금 제안을 했고 또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인다라는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450조입니다. 현대차도 뭐 125조. 그리고 기타 이 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어제장에서 8%가량의 지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뭐 대기업 총수들을 지금 만난 상황이고 이후에 이제 4대 재벌 총수들만 800조 원의 지금 투자를 발표를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숫자로는 뭐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제 450조 많긴 하지만 뭐 그에 못지않게 이제 SK의 최태원 회장도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더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 AI에 따른 그 수요랑 거기에 따른 준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용인에 뭐 600조, 8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요일 날 만난 4대 그룹, 물론 4대 그룹 말고 다른 어떤 총수들도 만났지만 4대 그룹만 이제 한정해서 투자 계획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은 4대 그룹만 하더라도 국내 투자액이 800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에다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갖다 낮추게 해서 대신 너네 나라가 투자를 해달라 해서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럼 미국에 투자하다 보면 한국에 투자에게 줄 수밖에 없으니까 한국 투자에게 주면은 GDP도 낮아지고 GDP가 낮아지면 일자리도 없어지고 청년 실업이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걸 갖다 이제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 총수들을 불러 모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4대 그룹만 하더라도 800조를 투자하겠다. 그 중에서 이제 사실은 반도체와 AI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핵심 투자 대상은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이제 뭐 125 정도 얘기했지만 용인 클러스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600조 정도의 추가 투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평택에다가 P4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증설을 하면서 만약 증설을 마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집적 단지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SK도 역시 일단은 128조지만은 아까 말씀대로 추가로 이제 용인에다가 짓는다면 600조. 그러면 이제 한국의 어마어마한 이제 반도체 단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많은 분들이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들 이 두 공장에다가 그 장비를 집어내들 많은 기업들의 또 주가도 관심 있고 주가도 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볼 이유가 있어서 어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반도체가 결국은 이제 AI의 근간인데 그 이전에 이러한 뭐 대규모 투자에 앞서서 선제 조건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삼성전자랑 SK만 하더라도 뭐 엄청난 숫자예요. 거의 700조가 넘는 숫자를 갖다가 투자할 예정이니까 그건 기분이 좋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기업에 선도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려 여겨집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별도로 이 두 기업이 투자를 하지만 이 기업이 투자하는 거 외에 두 기업이 할 수 없는 다른 부분을 이제 정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면 전기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 생성형 AI라는 게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당연히 AI 자체는 아니지만 AI의 근간이 되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갖다 마련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에 또 엄청난 전기를 갖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전기가 30%가 이제 그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로 이제 그 동해안, 그다음에 일부가 영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동해안 쪽에 있는 원전을 갖다가 더 증설하거나 재개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결국 송전로를 갖다 깔거나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니 우리가 전기를 수요하는 대부분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용인과 평택에 있으니까 이천에 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그 경기도에다가 하다못해 충남에다 하더라도 SMR을 짓기만 하면 SMR은 60MB, 좀 작은 30MW입니다. 작은 30MW를 4개를 지면 이제 120MW. 이 정도면은 아까 말씀 평택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충분히 다 이제 공급하고 남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SMR을 지을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체코도 추가로 이제 원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영국도 SMR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뉴스였는데 롤스로이스가 이제 SMR 짓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롤스로이스 자동차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SMR과 그 전기 공급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니까 이제 SMR 나섰는데 근데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 우리나라 원전 최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나라는 SMR 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어느 부지에도 SMR 안 지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SMR 먼저 지어야지 다른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SMR을 수주할 때 SMR에 대해서 그
제안을 할 때 이게 뭔가 좀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작 너네 나라는 짓지 않으면서 왜 우리나라 보고 지으라 하느냐? 혹은 SMR은 사실 두산 에너비티가 원자로 주기기 업체이긴 하지만 두산 에너비티 말고도 많은 기업이 한 3군데, 4군데 더 있습니다. 그런 기업도 각축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이 한국 SMR을 짓지도 않는데 왜 한국과 갖다 쓰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하루빨리 SMR 짓겠다 얘기하면서 부지를 선정에 나서면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반도체의 엄청난 수요를 대비한 증설에도 우리가 이제 대비할 수 있고 또 다른 SMR 자체를 갖다가 수출할 때도 중요한 어떤 그 모멘텀이 되겠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네, 지금 요번에 나온 이제 대규모 투자에서는 용인과 평택이 이제 언급이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좀 어느 지역에 좀 지으면 좋을까요? SMR을. 예. 당연히 용인, 평택, 이천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에만 지면 좋고 경기도에 너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심 위반이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여기신 분들이 반대를 한다면 저는 뭐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를 한다면 굳이 그러면 경기도에 짓지 않고도 충남에만 지어도 훨씬 고압 송전소를 까는데 절약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도 중요한 후보지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몇 번 설명드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SMR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 대형 원전에 비해서 쿨링 워터, 그러니까 냉각수가 적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훨씬 충남에 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시각이고 그래서 SMR을 지어서 우리나라가 차세대 또 다른 먹거리로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네, 일단 국내에 짓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평택에 디램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예. 평택에 디램 공장을 짓는 것이 어떤 우려가 있느냐? 과거 30년 동안 이제 디램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주가나 매출이 한번 피크를 찍은 다음에 내려가는데 무섭게 내려갑니다. 무섭게 내려가다가 이게 이제 내려갈 때 언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시장의 수요가 대세라는 것도 있지만은 무섭게 내려가면서 후발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도태시킵니다. 왜? 무섭게 메모리 가격이 내려가는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지난 30년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감산한 적 없습니다. 아니 그 가격이 내려간다고 감산하지 않느냐? 감산을 하면은 후발 기업이 살아남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때는 엄청난 치킨 게임을 벌여가지고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후발 기업들 하나하나 도태시키면서 지금의 삼성전자 메모리 왕국을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언제 감산을 했느냐? 바로 마지막 치킨 게임을 벌였던 22년도에 치킨 게임을 할 때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감산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감산을 하면서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살아날 수 있는 반대의 계기가 마련됐던 것이죠. 그러면 평택 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또다시 나중에 지금이야 엄청나게 좋고 뭐 우리가 호호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다시 피크를 찍고 내려갔을 때 무섭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옛날처럼 1위 기업으로서 반도체 기업으로서 치킨 게임을 벌일 수 있지가 않다. 왜?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은 1위 기업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SK하이닉스랑 차이가 없는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엄청난 증설을 했는데 치킨 게임 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감안하면서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대기업들이 국내 자리를 잡아서 이 기반을 확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거의 뭐 수조 원대 이 규모인데요. 이런 대규모 규모의 어떤 결과물이 바로 그 실행 속도와 전략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